역사 속 몰랐던 제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역사 속 제외동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민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제일동포 3세 아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게 뭐죠? 네. 뭔가 학교 같은 느낌이고 줄도 서 있고 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어 노력 시행. 해당 사진은 일본서 치러지고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장입니다. 토픽을 제일 처음 시작한 기관이 네. 우리 제일동포가 세운 차세대 육성기관인 한국교육재단입니다. 정말요? 토픽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거 혹시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한국교육재단이 공익재단법인인데요. 1995년 12월에 일본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치렀던 시험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고요. 원래는 우리말이 이제 서툰 제일동포 차세대들 한국어 실력을 높일 목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그것이 호평을 받아서 그 2년 후인 1997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발전했고요. 네. 지금은 전 세계 83개국 300개가 넘는 시험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누적 지금까지 응시생 수만 무려 3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그 한국어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제일동포 분들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일게 됐다는 거, 그 맞아. 출발점이 제일동포 기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시작될 무렵에 일본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알죠? 네, 영사마. 맞습니다. 후유소나 네, 네, 맞아요. 겨울연가 연사마 열풍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그 처음으로 이제 한류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K 컨텐츠 열풍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2021년에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4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한국어 학습붐을 일으킨 건 한국교육재단의 공이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교육재단은 제일동포 1세 유지들, 주일 한국대사관 기증자인 사카모토 방적의 서가포 사장, 그리고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 그리고 민족금융기관인 도쿄상인의 허필석 이사장 등이 자기 돈을 내서 제일한국인 교육혼회라는 걸 만든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저는 제일동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지 정말 몰랐는데 한국교육재단은 한국 능력시험을 주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학업을 잊기 어려운 그런 이제 동포 자녀들을 돕고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도록 지원하는 게 한국교육재단의 본연의 역할인데요. 한국교육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받은 우리 동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6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10년이나 기간이 있으니까 그 10,000명? 10,000명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그 동포 자녀들이 1만 명이 넘었고요. 사실 그 재단의 이사장님 비롯한 동포 선배들이 내는 기부금만으로 동포들의 자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일은 머리로는 상상이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단의 이사장님 신조가 아주 독특한데요. 칙천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의 욕심을 이렇게 버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내가 이걸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꺼려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자랑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한국교육재단의 기본 방침은 설립자들의 숭고한 유지를 다음 3세, 4세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차세대 장학지원 활동과 한국어 능력시험 주간 사업을 똑바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는 어떤 장학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중고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MBA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서 MBA나 로스쿨에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차세대들을 지원하는 장학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2022년부터는 그 한국어 능력시험 포럼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한국어의 보급 활동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한국 이제 교육재단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제일동포 차세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다음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요거는 뭐죠? 이거 뭐죠? 아, 이게 산인가요? 한라산. 한라산. 아, 제주도. 제주도. 맞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뜬 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너무 멋진 일이에요. 네. 한강 작가님. 한강 작가님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썼는데 이게 네. 무대가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혹시 주위에 네. 제주도 출신 제일동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제일동포 1세 분들 중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또 오사카에 있는 이쿠노쿠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또 일본 속에 있는 제주도라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직까지도 제주도가 들린다고. 제주도 출신들이 사실은 일본 안에서도 오사카, 오사카 중에서도 이쿠노쿠, 거기에 제주도 출신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근데 고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학교, 그리고 감귤 모목 기증, 그리고 전기, 수도, 도로 부설까지 제주도에 그 도움이 되는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제일제주인들이 건설을 했는데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제일동포들이 앞장서서 해결했던 겁니다. 그거는 그 한마음 한뜻으로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유독 성공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제일동포 그 제주도민들은 동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공덕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석거리라고 네. 각 지역별로 비석들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게 제일동포들 기부했던 분들을 기리는 그런 공덕비 집결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인 1910년대부터 그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제주도민들은 일본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1922년도에 제주도하고 오사카 간에 전기항로가 개설이 된 게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폭발적으로 늘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해방 후에도 뭐 다른 지역들은 귀국선을 타고 한국으로 귀환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타삼 사건이라는 좀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으로 다시 이제 밀항으로 건너가는 동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좀 나았을까요? 일본서 생활은 굉장히 공공하고 힘들었죠. 고무, 유리, 금속, 방직, 3D 업종에 종사를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뭐 하지 않는 일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그 중노동을 하는 동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 고향 사랑은 정말 각별했어요. 본인들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60년대 초에 오사카와 도쿄에 각각 제주도민회를 만든 다음에 집단으로 우리 고향인 제주도에 감귤 묘목을 보내거나 그렇게 했는데, 감귤 묘목 보낸 숫자가 314만 9천 그루가 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제일동포들은 그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커서 학교들에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제주도는 사실 그 제일동포와 관련이 없는 학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한 학교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입니다.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 그리고 사범대 이제 부설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우리 제일동포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
김창인이라는 오사카 출신 동포인데요. 네. 이분이 제주대학교에 제일 제주인 센터라는 거를 만들 때 35억 원을 기부를 했고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270억 원 정도를 기부금을 했습니다. 와, 270억이요? 예. 굉장하네요. 네. 근데 김창인 회장은 작년 이제 10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제주대학이 존재하는 한 나는 영원히 발전기금을 내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제주대 기부를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위대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가정 정환기 장학재단. 바로 이분이 나고야 출신의 정환기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에요. 정환기 회장 아버지가 먼저 그 나고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별이 있던 시기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6.25 동란을 겪었던 우리 고향의 그 진주에다가 전기도 부설을 하고 초등학교에 책상 등 뭐 교육기자재들을 기증을 하셨어요. 중노동을 하시면서 기부를 하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랐던 우리 정환기 회장님은 그거를 대물림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한 게 바로 이 정환기 장학재단입니다. 지금까지 진주교대에다가 기부한 장학금이 260억 원입니다. 260억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게 된 거죠? 정환기 회장도 상당히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오사카 공습, 뭐 나고야 공습, 그 미군 폭격기들이 공습을 할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꾸렸던 그 건어물 가게가 뭐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래서 뭐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양복점을 차린 거예요. 네. 근데 히로시마에 있는 그 암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가져왔다가 그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걸어놓고 옷가게를 차리기도 했었고, 와.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나씩 키워나갔고요. 나중에는 그 나고야역 바로 앞에 코아쿠 그룹이라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을 또 일굽니다. 근데 이분은 성공한 후에도 하루에 3분 남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갖고 나고야 최대의 그 민족 금융기관인 아이치 상원도 이분의 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고야 총영사관 기증을 할 때도 이분이 모금 활동에 선두에 서갖고 그 운동을 펼칩니다. 그 정도로 제일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데요. 그런 중에서 이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제일동포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 문화도 잘 모른다. 이러다가 우리 제일동포들이 민족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근데 정환기 회장님도 3살 때 일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후배들의 민족권을 걱정한다는 건 정말 남다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스타트가 1965년에 세웠던 아이치 한국학원, 현재는 이제 나고야 한국학교라고 불리는데요. 그 학교를 만든 게 정환기 회장입니다. 교포들의 2세, 3세들이 민족의식이 자꾸 약해지고 한국어를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세, 3세에게 민족 교육을 좀 더 고취시키고 한국어를 알게끔 하자 해가지고 나고야의 한국학교 설립을 주도하시게 됐던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줄 메시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요. 과거를 안다는 것은 결코 쓸모없는 짓이 아니며 미래를 향한 커다란 자극이 되기도 하는 가장 좋은 참고서다. 우리 정환기 회장님은 평생을 살았던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잠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본인이 찾아간 묘소는 한 평짜리밖에 안 되는 묘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묻히겠다고, 그리고 남아있는 전 재산을 진주교대에다가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60억 원, 그게 연간 나오는 돈이 한 3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후배들,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조국의 교육 발전, 또 차세대 육성에 진심을 다해서 네. 이바지한 우리 제일동포들의 마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미 씨, 오늘
우리 교육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런 멋진 대단하신 분들이 아이들의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그 차세대의 교육 발전에 공헌했던 우리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